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한글 사용을 조금 함께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약간 섞으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요런 게 있어요. 아이가 집중을 잘하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적거나 많게 가지고 있고, 그게 정말 많아지면 ADHD이다라는 진단을 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을 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설문에 대답을 했을 때 그 설문에서 맞으면 그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그냥 제가 볼 땐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그런 증상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잠깐 일어났다 말거나, 요런 건데, 그걸 이제 되게 좀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르쳤던 그런 쪽에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집중을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서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오늘은 집중을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 상태로 이 수업을 들어왔는지. 그럼 그걸 바꿔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수업 내용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판단들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고요, 저는. 제가 수업 영상을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녹화된 화면 아래쪽 여기 보면은 시간이 나와요. 18시 41분 37초라고 나오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저는 아마 윈도우 쓰시면 아실 텐데 초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초까지 다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17시 37분 13초 구간으로 가시면은 거기서부터 아이가 약간 모습이 변해요. 저는 이거를 약간 캐치를 했거든요. 캐치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판단했던 거는, 지금부터 집중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어떤 짐작을 하게 하는 뭔가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시 44분 20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들었긴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의 그런 성향을 가진, 내지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겪는 문제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많이 이래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겠지만, A라는 방에 있다가 B라는 방에 갔는데 B라는 방에 왜 갔는지 기억 안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비슷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심해지면 그게 별게 되는 겁니다. 들었긴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의식적인 행동밖에 못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머니 말씀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아 맞다 아까 그거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의식을 쓴 거예요. 그 순간에 들었던 말은 어머니는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몸이 기억을 해요. 귀가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곱씹으면은 그걸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소리는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고, 내가 방금 전에 놓친 3초짜리의 음성을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 수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은 지금 말하는 3초는 놓치겠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는 이 말을 들었어요. 아이의 몸은 들었어요, 이 말을 귀로. 근데 아이의 정신은, 뇌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데 17시 48분 00초로 가시면은, 문장을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산, 즉 시제도 있을 것이고 뭐 부정인지 의문인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많아지니까, 연산이 많아지니까 이러면서 머리에 손을 이렇게 막 가면서 힘들어해요. 약간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런 게 많이 보일 때도 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거의 없는데, 오늘 주요하게 다뤘던 부분, 그리고 제가 한글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한테. 선생님 말을 듣는 자세로 앉아는 있는데
정신은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많은 경우에 일어나죠. 그죠? 남녀 관계에도 서로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이에도 무슨 말하고 있었는지 못 들었는데 상대방의 톤이 마지막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질문을 받았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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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듣죠. 음악 듣거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일 많아요 사람들한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 다 그렇습니다 진짜. 선생님 하는 말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 MJ는 이거 더 힘들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똑같이 말하면서 들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있고 그 대화에만 존재해요. 저는 그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안 봤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향을 가질 거예요.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다. 문제를 슥 하고 습관적으로 훑어봤어요. 슥 봤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진 않아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퀴즐렛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네. 이거를 슥 보고 바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시간 마킹을 안 했습니다. 너는 어제 너의 동생과 함께 무엇을 했니? 라는 문장인데 what을 안 써요. did만 써요. Did you do with your sister?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문제 읽어봐 라고 하고 다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what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문제를 안 보고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놓쳐요. 하나하나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하고 수학을 잘하게 하고 뭐를 잘하게 하려면은 뭐를 하게 해야 돼요. 일단. 뭐를 하면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 의식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왜? 나는 나인 채로. 아이는 그 아이인 채로 그 아이인 채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의식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경을 쓰면서 한다라는 것이고 집중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집중의 선택권을 본인이 안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똑같이 말하면서 들어요. 왜? 여기에다가 내 신경을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의식을 집중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문제, 틀리는 이유?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소리내서 읽고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문제를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읽고 풀면 돼요. 이러면 또 달라져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나서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 어떻게 변해 있냐면은 눈빛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 못하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아이는 변화시킬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집중하는 아이와 집중 못하는 아이 둘이 달라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업 영상 보시면 아이가 계속 하품하고 있어요. 하품하면 예의 없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하품을 하는 거는 예의가 없기 위해서 하품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수업이 지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지루한 건 선생님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그건 선생님도 학생의 잘못도 아니에요. 학생이 그 지루함을 견뎌낼 만큼 뇌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학생의 잘못이고 학생이 그 뇌 에너지를 필요 없이 수업을 즐겁게 만들지 못한 것은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게 두 명 다 잘해서 맞아 떨어졌을 때 아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건 베스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품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배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니터에 조금 더 붙어서 이렇게 문제를 더 보고 읽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한글 수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알바름과 엘바름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가르쳐 줬는데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있지만 읽고 있지 않다. 요거를 안 읽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쓴 말이고, 그 다음에 18시 31분 25초대로 가시면 이걸 보실 거예요. 당황했어요. 내가 read the sentence, read the Korean sentence라고 한국어 문장을 읽어 라는 굉장히 쉬운 말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헤매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해버려요. 과거 시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 수업에서만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ADHD나 이쪽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overwhelmed라고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접어들어서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게 저이고 제가 처한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버웰럼드 된다는 거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갇혀버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거를 멀리 떨어져서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닥쳐도 이렇게 그냥 한 박자 정도 쉬면서 생각을 깊게 해요. 그러면서 빠져나와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고 따질 일이면 내 잘못이냐고 따지고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따져야 될 일이면 따집니다. 근데 MJ의 경우에는 이게 아마 누군가가 다그치거나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갇혀버릴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늘 나왔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오늘 집중을 못하는 상태로 17시 37분이면 수업 시간 7분 내에 여기로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뇌 에너지가 피곤한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한 하품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빠져나왔어요. 중간에. 계속 곱씹어볼 부분입니다. 네. 계속 신경 쓰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가 문제 풀 때 여기에 있는 단어가 요 문장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필수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거든요, MJ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봐.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본인도 보더라고요. 학교가 빠졌다고 본인도 찾더라고요.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 쓰고 검산을 하면 다 맞겠죠.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적어도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풀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알아요. 본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누구도 이런 얘기 안 해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누군가는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어서 제가 볼 때 거기에서 뭔가를 느낀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오늘 새로 업데이트할 퀴즐렛 홈워크인데 이전에 이미 아이가 갖고 있는 퀴즐렛이 40문항, 49문항, 50문항이 있어요. 38번까지 시켜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시간을 써서 이거 좀 더 또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숙제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요약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